저는 그런 얘기도 해요, 수업 시간에. 니네가 4등급 미치면 사실 어디 쓸데없는 점수다. 학원 다니지 말아라. 근데 그게 가능하더라고. 국어가 1등급이 뜨면서 내신도 그렇게 낮았는데. 걔 정시고 갔을 거야. 수시는 못 가. 안녕하세요. 초성장 인재를 키우는 대치동 리즈 집현전입니다. 오늘은 국어 1등급 맞는 여름방학 국어 공부법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원장선생님께서 경험적인 부분을 토대로 국어 1등급 맞는 학생들의 특징도 들어보고 어떻게 국어 공부해야 되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가르쳤던 학생들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실력 향상 사례로는 어떤 학생이 있을까요? 제가 아이들을 이제 고3 때 만나게 되더라도 안 되겠다. 뭐 1년 동안 이 정도는 갈 수가 없다라는 말을 하지 못하는 이유를 만들어준 아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국어 공부라는 게 어려서부터 차근차근 쌓여야지 국어도 뭐 킬러 문항까지 맞출 정도로 1등급이 나오는 건데 그게 안 쌓인 애들이 고3 때 갑자기 저를 찾아온다거나 뭐 고2 겨울방학 이럴 때 오는 애들이 있거든요. 교사 입장에서 전 또 되게 이성적인 사람이라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를 좀 해주는 편인데 그 친구를 가르치고 그 친구의 상황을 봤을 때는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계기를 만들어준 친구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지방에서 학원을 할 때 찾아온 친구인데 고3 지금 3월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찾아왔는데 여학생이고 어머님이 데리고 오셨는데 아이도 너무 착하고 어머님도 너무 좋으세요. 어머님이 약간 공무원 시청에 근무하셨었는데 근데 이제 어머님이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아이가 지금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뭐 이런 방향을 모르고 그냥 지원을 지방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프로그램이 좋지가 않잖아요. 지방은 정말 수능 준비 자체를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내신 위주로 하면 수능을 잘 볼 수 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신에서 사실 교과서도 잘 안 나가기 때문에 제대로 이게 사실 현실이에요. 교과서도 안 나가고 프린트로 막 수업을 하고 뭐 일부만 나가고 근데 이게 내신 위주로 한다고 해서 수능 점수가 잘 나온다. 수능은 두루두루 나오는데 그래서 사실은 국어 문법의 전체도 훑지 못하고 국어 문법 문제를 풀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 친구도 그런 지경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애가 되게 성실해요. 뭐 사실 날라리 같으면 사실 뭐 이렇게 공부를 안 했고 공부에 관심이 없었으니까 라고 생각을 할 텐데 얘는 너무 학교도 성실히 가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선생님이 하라는 거 다 해가고 뭐 이랬던 거죠. 그 국어학원도 심지어 다녔었어. 근데 이제 제대로 된 학원이 없으니까 뭐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제 상황이 어땠냐? 상황은 내신은 일단 쓸 수가 없었어요. 내신이 이제 거의 뭐 생각도 잘 안 하지만 7, 8 뭐 그 밑에였던 것 같고 그렇고 그래서 일단은 그걸로는 안 돼. 그래서 제가 어디를 가고 싶어 그랬더니 인서울을 하고 싶대요. 근데 이제 국어만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다른 과목도 다 안 되겠죠. 근데 얘가 그래도 그나마 좋아하는 게 국어고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국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수능 점수가 한 6등급, 7등급 이렇게 나왔었어요. 처음에 보는데. 저는 그걸 보고서는 사실 처음에는 그냥 최선을 다해보자였지. 왜냐면 걔가 너무 간절하니까 또 안 받을 수도 없고 해보겠다는데 어머님도 뭐 재수라도 시키시겠다는데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럼 열심히 일단 해보겠다 하고 정말 진짜 무슨 의사가 그 환자의 아픔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치료를 하잖아요. 처방을? 약간 그러듯이 얘를 이렇게 펼쳐놓고 영역별로 뭘 먼저 올려야지 점수를 정말 획기적으로 올려서 얘를 그 남은 시간 안에 3월에 왔으니까 뭐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거의 7개월이잖아요. 여름방학이 하나 있긴 하죠. 그걸 거치면서 어떻게 점수를 다이나믹하게 올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조금 마치 치료를 하듯이 진짜 모의고사 성적을 이렇게 봤던 것 같고 어차피 내신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그래도 했어요. 그렇다고 내신을 버리면 안 돼요. 또 어떻게 될지 알아. 그게 정말 특단의 조치를 내렸어요. 매일 모의고사를 풀게 했어요. 어느 시간에. 아침 8시 40분에 맞춰서 아침에. 네, 그거 되게 중요해요. 국어는 첫 시간이기 때문에 국어가 왜 중요하냐면 국어가 첫 시간인데 아침에 보는데 인간이 가장 뭐라고 해야 돼? 가장 몽롱한 시간대가 아침이거든요. 하긴 그것도 안 해봐놓고 내가 아침이라서 갑자기 운 안 좋게 국어 못 본 거야. 국어 첫 시간만 해서 못 봤어. 이런 말 하는 건 말이 안 되네요. 안 되죠. 사실 거의 객관식 문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 입시는
어쨌든 수능 객관식형 시험은 그냥 유형도 어차피 정해져 있고 누가 부단히 노력하느냐. 그래서 내가 맨날 얘기하는 게 미안하지만 지금 입시제도에서는 너희는 그냥 기계라고 생각해. 점수를 잘 뽑아내는. 그리고 그 점수를 잘 활용해서 니네 꿈을 이뤄.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 생각에는 얘가 모의고사에 적응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었고 많이 풀다 보면 올라가요. 많이 풀다 보면 언어기 때문에 감각이 상승을 하면 그래도 무난히 3등급까지는 올라가요. 근데 이거를 내가 다 알려주고 가르쳐줘도 실행하는 애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걔가 8시 40분에는 풀기는 좀 힘들죠. 그때가 이제 고3 때는 보통 그 시간에 자습 시간도 주고 이러지만 보통 1교시가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 제가 한번 아침에 일단 풀어라. 왜냐면 밤에 풀면 점수가 올라가요. 밤이 이렇게 약간 문학도 잘 풀리고 이게 글도 잘 써지고 그렇잖아요. 이게 국어 잘하는 사람들은 다 알거든요. 밤에 풀면 좀 긴장도도 이완이 되고 이래서 올라가는데 아침에 몽롱한 기분으로 풀면 절대 안 올라가요. 근데 이제 걔한테 이제 아침마다 1회씩 모의고사를 풀어봐라. 그리고 선생님이 검사를 하고 오답을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정말 6개월 내내 언제 풀었어요? 그러면 걔는 몇 시? 걔는 내가 그걸 풀고 나한테 꼭 얘기를 해줘. 되게 성취감이 강했나 봐. 그러다가 걔가 성적이 오르니까 친구 하나가 또 왔어. 그 둘이 같이 새벽에 학교를 가. 새벽에 학교를 가면 문이 잠겨 있대. 일단 교문은 열려 있는데 이렇게 이런 게 잠겨 있대. 시끄러우니까 자기가 무슨 강의실을 하나 찾았나 봐. 그 수희 아저씨한테 얘기해가지고 거기를 6시에 가서 열어달라고. 아. 그래서 거기서 매일 풀더라고. 근데 나중에 그 같이 온 친구는 떨어져 나갔는데 걔는 끝까지 했어. 의지가 되게 강하다. 몰라. 근데 그렇게 딱 보면 다부지게 생기지도 않았어. 되게 착해 그냥. 선생님 제가 되게 오래 입시를 했기 때문에 애들 공부하는 거 봐도 얘가 어느 대학 가겠다 이런 거 보여요 사실. 공부하는 모습만 봐도 한 번 하면 되겠다, 2번 해야겠다, 3번 해야겠다 이상하게 보이더라고. 근데 그게 나만 보이는 것 같진 않아요. 오래 입시를 한 사람들이 거의 보이는 것 같은데 걔는 이제 설마 얘가 이런 걸 하겠어 싶었어. 하면 오를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거든. 왜냐면 저도 예전에 뭐 가장 막판에 막 점수를 올려야 될 때는 정말 토익 시험 같은 것도 보잖아요. 매일매일 풀었거든요. 매일매일 미친 듯이. 그럼 감각이 올라가. 학원 안 다녀도. 그게 3등급까지는 가능해. 들으세요. 3등급까지 가능. 네. 뭐 미친 듯이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풀어도 적응만 하면. 그리고 그 점수 흔들리지 말아야 돼. 왔다 갔다 하지 말아야 돼. 3등급 되기 겁나 쉽다. 이것만 하면 겁나 쉽진 3등급? 않지. 매일 그렇게 아침에 모의고사 풀기가 쉬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 의지 있는 애가 별로 없어. 별로 없어. 근데 걔가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점수가 다이나믹하게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이젠 처치가 가능한 수준이 됐어. 3등급이 올라갔으니까 이제는 뭐를 더 맞춰야 얘가 시간 대비 효율성을 내면서 점수가 올라갈 수 있을까? 그렇게 했을 때 3등급 이상으로 올리려면 처치가 필요해. 정말 세심한. 걔가 못하는 부분을 착착 이렇게 해줘야 아니죠. 잘하는 부분 더 잘하게 해야지. 못하는 부분은 시간이 오래 걸려. 그거는 가능성이 없어. 그게 바보 같은 생각이야. 잘하는 부분을 다 맞게 해야 돼. 그게 더 쉬워. 그 어차피 국어는 2점 아니면 3점이거든요. 그 3점짜리는 다 비문학에 있어요. 문학이나. 너무 어려운 거는 일단은 제쳐주고. 그렇죠. 비문학 안 되는 애가 미친 듯이 비문학 하겠다고. 수학 안 되는 애가 수학을 막 수학을 10시간 하는 것보다 국어 1시간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야. 그러니까 어차피 목표점은 있고 거기까지 어떻게 해서 점수를 많이 올리느냐의 게임인 거예요. 이 수능은. 맞아. 진짜 실력이 뭐 지혜가 지식이 얼마나 깊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 그거는 초등학교 때 할 일이고 지금 고3이 고2가 지금 그렇게 생겼어? 1년 재수하면 돈이 얼만데? 그죠? 등록금 이상으로 드는데. 그래서 결론은 걔가 1등급이 나왔어 수능 때. 2개 틀렸나? 그러면 근데 그 성적으로 수능 원래 5, 6등급이었던 거죠? 모의고사. 한 7? 그냥 나는 5 밑에는 좀 그냥 다 비슷하다고 생각해. 그날 5 밑이 잤냐 못 잤냐 뭐 컨디션이 어떠냐 그건 지 실력이 아니야. 맞춘 게 아니야. 5등급에서 1등급. 다 똑같다고 생각해. 그래서 기억은 잘 안 나요. 어쨌든 그 성적으로는 뭐 어떻게 쓸 수가 없었어. 어디든.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도 해요. 수업 시간에. 니네가 4등급 미치면 사실 어디 쓸데없는 점수다. 학원 다니지 말아라. 내가 가르쳐줬는데 근데 올릴 수 있다는 어떤 생각이 있으면 다녀라. 그게 아니면 정말 내신이든 뭐든 지방대에 갈 성적인데 그걸로 뭐 더 으쌰으쌰 더해서 뭐가 달라져. 그죠? 돈 낭비예요. 근데 이제 더 올려야지 하는 다부진 마음이 있으면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걔가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인서울을 했죠. 어디 학교 갔나요? 제가 기억엔 동덕여대 걔가 사회복지사가 되는 꿈이었어요. 사회복지학과를 갔어요. 근데 나머지 성적은 잘 모르겠어요. 나머지는 국어보다 더 못했으니까. 근데 그게 가능하더라고. 국어가 1등급이 뜨면서 내신도 인서울에 그렇게 가는. 낮았는데. 걔 정시고 갔을 거예요. 수시로 못 가. 되게 좋은 아이였어. 그래서 난 걔를 보고 기적을 봤기 때문에 내가 안 된다는 말을 섣불리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저희가 뭐 영상에서는 유튜브 특성상 길게 얘기를 못했지만, 더 자세한 내용은 이번 주에 토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되는 대치동 리즈 집현전 국어과 설명회에서 말씀드릴 거니까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겠고요. 온라인 실시간 설명회로 진행돼서 뭐 전국, 해외에서도 다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뭐 지역이랑 학교, 학생 이름 적어서 신청 주시면 저희가 설명회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설명이 이어지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선착순 마감이니까 꼭 꿀팁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설명회에 들어오신 분들이 대부분 다 저희 학원에 수강을 하실 정도로 되게 설명회에서의 내용을 되게 깊이 있게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뭐 이렇게 좀 설명회를 통해서 더 긴밀하게 이런 얘기를 해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